고 이대준 씨, 박지원, 서욱, 서훈, 노영민 누가 월북으로 몰았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앞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1편 기억나십니까? 자,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처음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유 뭐라고 했었죠? 추락으로 추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대준 씨가 사망한 이후 점점 월북으로 바뀝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월북으로 몰았을까? 이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권이 바뀌고 해경과 국방부는 사과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당시에 월북으로 단정지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사실요, 이대준 씨가 북으로 넘어간 게 월북인지 단순 실족인지 진실은 누구도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이대준 씨는 사망했고 북한은 입을 닫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실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는 왜 월북으로 단정을 했던 걸까요? 당시 정부가 월북이라고 했던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 이대준 씨가 당시에 북한 측 해상에 떠 있으면서 북한군과 나눈 대화를 교신해 보니 월북 의사를 표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게 월북으로 단정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당시에 7시간 동안 나눈 대화, 감청한 대화를 여당 측이 들어보니 월북이라는 대목이 딱 한 대목 나오는데 그거는 고 이대준 씨가 언급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왔을 뿐이고 이대준 씨는 월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한 대목이 없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지었던 증거 중 하나는 구명조끼였습니다.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당시에 입고 있었던 걸 보니까 작심하고 들어간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당시에 동료들이 증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를 보면 구명조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수복을 두고 간 게 중요하다. 방수복 없이 조끼만 입고 들어갔다가는 저체온증으로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는 사실을 이대준 씨는 알았을 거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시에 월북으로 단정했던 중요한 이유는 조류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맡기면 남서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대준 씨가 북서쪽으로 향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북한 쪽으로 헤엄을 쳤다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조류 때문에 월북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밀물을 뚫고 이 북으로 헤엄친다는 거는 아주 무모하고 있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는 왜 월북이라고 단정을 했었을까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발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걸 우리 군은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감청을 했다고 했죠. 그런 특수 정보를 SI라고 합니다. 정보의 날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보 중에 유익한 정보는요, 밈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인데 정보를 하나씩 하나로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 정보는 이제 국방부로 보고가 되고 국정원도 이 밈스에 올라온 정보를 참조해서 또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당시 밈스를 거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보고됐던 그 보고서가 삭제가 됐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삭제를 해도 기록이 남는데 내가 삭제를 했겠느냐. 서욱 장관은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는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거든요. 만약에 삭제를 지시했다면 왜 했을까?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들을 삭제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to the news. 자, 공교로운 걸까요?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사망하던 날 처음에 북으로 넘어간 원인 추락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음 날이 되면요, 월북 가능성으로 살짝 바뀝니다. 23일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요, 월북 추정으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아까 국정원에서 이 첩보가 삭제됐다고 의심이 되는 날짜가 바로 9월 23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회의가 주목받는 건데요. 바로 그 9월 23일 오전 1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대준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지 4시간 뒤에 열린 이 회의에는요, 많은 장관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박정원 원장,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제와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죠? 당시 장관 회의에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그런 월북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은 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o the news. 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관련 정보를 모두 기록물로 봉인을 했습니다. 최장 15년 동안 공개를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기록물을 지금 조사 중인데 회의록을 비롯한 회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월북으로 몰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국방부는요, 북한을 향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을 했다가 북한 쪽에서 우리는 시신을 불태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표현을 슬그머니 걷어들입니다. 자, 박지원 원장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요, 유족이나 국정원들로부터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혐의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손상시킨, 직권을 남용해서 기록을 손상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동안 구하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누가 월북으로 몰았던 것인가?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지켜보면 알겠죠? 복잡한데 공부하긴 귀찮은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